자, 두 번째, 자, 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실까요? 정말 재정 목적은 안 나와도 용어 정의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또 중개 한 문제, 중개업 한 문제, 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를 별개로 또 내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 정의하고 재정 목적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보시면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꼭 비교해 보시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어 정의가 이제 6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6개를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으로 뭐가 있는지 꼭 시험 문제를 있거나 그리고 없거나 막 빼서 그냥 난리 불수를 쳐놓습니다. 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막 넣어놓으니까요. 한번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또 더 추가된 게 있는지 시험 문제가 정말 심하게 내니까요.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누구든지 예상하니까요. 시험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고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좀 까다롭게 나올 거니까요.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용어 정의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올 정도니까요. 용어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이제 그 6개를 여러 군데서 쓸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의를 다 해놨으니까요. 용어 정의 바로 이제 몇 개? 6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다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 거니까요.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중개나 그리고 중개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가 이제 더 중요하겠지만요. 중개가 뭐냐? 중개는 3가지 요소가 나올 겁니다. 네, 그 3요소도 시험 문제 바로 물어봤으니까요. 3가지 요소는 뭐가 될까요? 자, 등록한장 있을까요? 중개보수 있을까요? 중개사무소 있을까요? 다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누가 이제 물건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우리 마지막에 이제 중개 대상물을 자세히 또 보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그리고 자, 임목이나 나중에 또 자세히 쓸 거니까요. 그리고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 여기도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중개대상물 5개를 누가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팔고 요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누가요? 거래를 하겠다는 분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 자, 물건. 그 물건을 가지고 누가 찾아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분, 자, 거래 당사자가 찾아올 겁니다. 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사고 팔고, 자, 그게 바로 이제 매매가 될 거고요. 우리 매매가 이제 매도와 그리고 뭐가요? 매수가. 자, 파는 것을 매도. 자, 민법 교수님이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둘 숫자니까 매수, 사는 쪽. 자, 이게 바로 이제 매매가 될 겁니다. 우리 신문 쪽에서는 매매를 했을 때 우리 매도인 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담보 책임지세요. 우리 매수인이 돈을 지급을 제때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바로 이제 실무에서 정확하게 매매 성격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수받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세요. 설명 잘못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교환. 우리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바꾸거나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세를 놓겠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민법에서 이제 매매나 임대차는 아주 중요하니까요. 또 많이 행해질 거니까. 시험 문제도 개수가 많습니다. 자, 교환 정도는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의 자,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빠져버렸습니다. 먼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채권편이지만요. 그 외에도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그리고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이제 담보물권 넘어갑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런 권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권리도 같이 중개하지. 자, 중개가 채권만 하나요? 그 소리입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그 밖의 권리,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 밖의 권리. 자, 이 문장은 꼭 시험장에서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크게 뜨고 이제 이 문장이 혹시 빠져 있는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치사하게 시험 문제가 그 밖의 권리를 여기를 설적 뺍니다.
빼게 되면 채권편만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밖에 원래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3개밖에 안 되지만 많으니까 그 밖의 권리로 하나로 다 묶어놨습니다. 여기는 각종 물권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의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득실 변경입니다. 얻고, 잃고, 그리고 그 변경에 관하여 뭐 하게 됩니까? 알선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권리를 얻었을 거고요.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권리를 잃었을 겁니다. 득실 변경, 그리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잠시만 변경될 거니까요. 여기도 변경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민법에서도 득실 변경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득실 변경에 관하여 뭐 하는 거? 알선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여기는 중개. 알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알선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지금은 중개업자라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이 바로 이제 알선을 해주실 거니까요. 3요소가 모두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그 물건 가지고 찾아오신 분, 거래 당사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을 해주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이 세 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중개 3요소. 3요소에는 중개사무소가 안 나오고요. 등록관청도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꼭 주의해 놓으실 게 중개 우리 3요소에 세 가지 요소에 여기 나와 있지만요. 3요소에 꼭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것들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봤을 때 등록관청 안 나오죠. 우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시군구청은 그때 나올 거니까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등록관청 없어도 중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개사무소도 나오진 않고요. 중개사무소 없어도 뭐는 됩니까? 중개는 돼요. 다방에서도 돼요. 밖에서도 그냥 돼요. 중개사무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등록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중개업에서 나올 거니까요. 중개보수도 아직은 어디서는 안 나옵니까? 3요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중개는 법률행위가 될까요? 아니면 사실행위가 될까요? 무슨 행위입니까? 권리나 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중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시장 조사하는 건데, 권리 분석하는 건데 거기에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실행위니까 권리나 뭐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권리나 의무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사실행위. 중개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X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민법에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배우실 거니까요. 중개가 사실행위입니까 아니면 법률행위입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물어봅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사실행위는 맞지만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중개 대상은 우리 시험 문제가 무조건 사실행위 그려놓으니까요. 나중에 중개 대상을 문장이 다를 건데 중개 대상이 사실행위다. 그럼 또 X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 이 중개 대상은 뭐가 됩니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럼 그 매매가 사실행위입니까? 거긴 법률행위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 맞는데 그 중개 대상만큼은 뭐라고요? 그 대상만큼은 법률행위지. 권리 의무하고 관련이지. 여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중개 대상을 사실행위다. 그랬을 때는 그게 또 X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개 대상만큼은 거기만큼은 정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거기는 사실행위가 아니다.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다. 이 두 개를 꼭 잘 나누시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행위니까요. 세 번째서 중개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 의무는 안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아까 사실행위라고 했잖아요. 의무하고는 관련 없는 거니까요. 손가락 좀 빨겠지만 중개 안 해도 책임질 것은 없다.
중개는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실 건데요. 중개는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조급에서는 하자가 있었을 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개는 하자 자체는 아예 없으니까요. 하자 자체는 없다. 보수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수도 상인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수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대신에 중개를 잘못했을 때에는 책임을 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감으로 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시험장만 갔다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도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먼저 다른 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으로, 이 법으로 뭐를 취득하신 분? 자격을 시험장 갔다 오신 분입니다.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장에서는 자격을 취득하여 이제 3000% 가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다네 X입니다. 아니면 또 근무를 하고 있다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시험장만 갔다 오신 분 그리고 자격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롱 속에 거기 메셔져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험장만 갔다 오시고요. 자격증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어디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운전면허도 이제 장롱에다 꽁꽁 담아 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장롱 면허니까요. 쓰시는 분, 안 쓰시는 분, 자격증을 전혀 안 쓰시는 분. 엉뚱한 소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그분은 개업 공인중개사고요. 아닙니다. 아니면 또 근무를 한다. 근무가 이제 업무를 중개 업무를 한다. X. 업무를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다 X입니다. 그냥 자격증을 장롱 속에 거의 메셔 놓으신 분. 이분이 바로 그냥 공인중개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 중개업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니까 중개업도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업은 글자 수가 이제 하나가 더 많아졌죠. 그럼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는 4가지 요소. 중개는 3요소였으니까요. 여기는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업으로 끝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는 걸 좀 잘 보시가 누가 찾아올 거고 보수도 받을 거고 왔다 갔다 할 거고 밥 먹듯이 할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중개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부탁.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렇지. 찾아오지 않게 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청약이 먼저 있을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를 봤습니까? 중개업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지.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는 뭐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중개업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정말 보수가 없었을 때는 뭐는 아니라고요? 여기는 중개업은 아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요.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았을 때, 의뢰받고 돈도 받았을 때, 거기가 이제 중개업. 거기다 세 번째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중개가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밥 먹듯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밥 먹듯이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중개업.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중개업이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먼저 그냥 일반인입니다. 시험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일반인 자격증도 없는 분이, 이분이 바로 이제 전세 중개를 했습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전세 중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보수도 받았습니다. 보수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보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는 한 번 정도에 딱 그쳤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도 중개업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해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의뢰는 받았을 겁니다. 보수는 받았을 겁니다. 중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립돼 있습니다. 결국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 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야지 여기도 중개업이다. 3학년 2반 교도소 간다.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실 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가 중개업이지 한 번 정도 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간판을 걸어놨고요. 자격증을 땄거나 안 땄거나 간판을 걸어놨을 때, 그리고 한 번도 못 해봤을 때, 여기는 또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한 번이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두 번이니까 반복성이 없으니까 여기는 중개업이 아니지만 여기는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요. 횟수에서도 한 번도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도 안 했으면 여기 중개업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개업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중개업에 해당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해보기 위해서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까지도 사람 생각까지도 보니까요. 간단하게 밖으로 나온 횟수만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무셔야 됩니다. 뭘로 따지니까요? 목적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간판을 걸어 놓은 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계속 해보기 위한 목적.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못했어도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한 번도 못했어도 중개업에 해당돼서 뭐를 받습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3학년 2반 간다고 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나중에다 제주에서 배우실 거니까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판 걸어놓고 또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또 50만 원 줍니다.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을 자격증 있는 분도 등록 안 하고 중개업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말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는 중개업자. 그런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요. 보셨습니다. 자격증은 당연히 땄고요.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받으신 분, 등록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개사무소가 나오고요. 중개사무소의 뭐를 하신 분, 사무소에 등록을, 요 사무소하고 이제 등록에 지금 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록을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격증이 없는 분이 바로 이제 부칙에, 부칙에 바로 규정돼 있는 우리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규정돼. 그분이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요. 자격증이 바로 없는 분. 아까 이제 1961년도에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인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 거의 비율로 봤을 때 90% 넘게, 99% 넘게 거의 대부분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요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바로 이제 법인,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 바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퍼센트로 봤을 때 몇 퍼센트라고요? 바로 1% 정도. 거기에 이제 특수한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농협 같은 특수한 법인도 뭘 하고 있습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별을 나눴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잘 안 나누지만 일단 네 번째까지 나눠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바로 자격증 있는 분, 없는 분들 주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하신 분, 그러니까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나오지 공인중개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꼭 정리를 해놓으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보실까요?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라고요? 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은 누구 밑에 소속돼 있습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는 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돼 있고요. 그리고 뭘로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요. 바로 여기는 이제 중개 업무를 모두 할 수가 있습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고요.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도 할 수가 있고 또 모두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보조도 강하고 그리고 약한 거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시험 문제 쪽에서 이제 나왔었던 게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할까요? 아니면 제외할까요? 시험 문제 여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안에는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뭐 합니까? 제외할까요? 아니면 포함할까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제외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포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임원이나 사원을 넓게
다 포함할 거니까 여기는 제외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이제 가로 안에 있었으니까요. 자세히 안 봤을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안에는 중개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뭐 하고 있다고요? 다 포함하고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요 두 번째 바로 고용인인데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 과목으로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는 아주 시험 문제 과목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자, 중개보조원 특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보조를 하시는 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는 꼭 요걸 많이 빼먹는데요. 자, 뭐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를 꼭 빼먹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또 괜히 또 공인중개사인 그러면 더 엉뚱한 소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니다 보니까 맨날 뭐만 하겠습니까? 보조만요. 우리 법에는 자세히 안 쓸 건데요. 여기다 이제 현장 안내라는 소리를 써놨습니다. 현장 안내나 그리고 맨날 커피 타고 청소만 할 거니까 일반 선물하고까지 놨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세요.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 있습니다. 여기 자격증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선물 등 누구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하겠습니까? 업무를 수행할까요? 아니면 보조할까요? 업무를 뭐 합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보조. 이렇게 보조가 중요합니다. 보조하는 자지. 자, 뭐는 못 합니까? 수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수행했을 때는 얼마로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거니까요. 강하게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서를 쓰거나 이제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쓰거나 확인설명을 하거나 자, 그랬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조만 하시고 맨날 현장 안내, 그냥 운전만 하는 현장 안내,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만 하는 요 분이 바로 이제 중개보조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여기다가 확인설명 X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다 X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 현장 안내나 일반 소무에는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약하게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중개보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자, 실무교육, 근무 전에 실무교육.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2년마다 요거 자꾸 물어봅니다. 연수교육을 속에서 정말 욕 나올 겁니다. 2년마다 그리고 2월 전에 알려줄 거니까요. 2월 전에 통보를 할 거니까 무슨 교육 받으십시오. 실무교육 받은 후에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안 받게 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받지 않게 되면 근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정도 문제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받습니까? 괜히 또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X입니다. 사장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들이 바로 실무교육 받는 분이고요. 누구는 직무교육은 시간도 아주 간단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깐 졸다 보면 오전에 다 교육 끝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실무교육. 시간도 다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니까요. 28, 32. 그리고 여기도 이제 12에서 16시간. 자, 이 정도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실 거니까요. 교육 명칭도 분명히 다릅니다. 시간도 아예 다르고요. 교육 내용도 모두 다르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용어정 6개, 요것만 꼼꼼하게 점검하시면 분명히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잘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이제 한번 우리 교재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 놓으실 거니까요. 밑줄이나 중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2절의 용어정의 아래 보실까요? 자, 그 박스에 보시면 바로 이제 여기에 용어정이 6개. 자, 금방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부분이 바로 6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밑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나왔죠. 뭐 3조 같은 것은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중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건. 토지를 가지고 오거나 건물을 가지고 오거나 물건이 필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자,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물건이 있어야 중개업을, 중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자, 누가 찾아옵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면은 옥상에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래하겠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이 오거나 매수인이 오거나 임차인이 오거나 누가 찾아올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매매, 사고 팔고, 그리고 교환, 바꾸고, 그리고 세를 놓고 세를 들어가고,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 꼭 밑줄에 넣으시가. 그 밖의 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문장 빠지게 되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의, 그리고 득실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자, 득실 변경도 한번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래요? 여기는 알선하는 거. 자, 끝에 이제 알선하는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3요소 나왔습니다. 중개대상물, 중개 의뢰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문제 갖고도 시험 문제를 언급했었던 거 주의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험장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자,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자, 이 법으로 다른 법은 전혀 소용없습니다. 외국에서 합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써먹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법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뭐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받았다. 아닙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 X입니다. 아니면 보조를 한다. 다 X입니다. 뭐 한다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서 멈추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는 공인중개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업이고요.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누가 찾아올 거고 다른 사람이 의뢰. 뭐를 받습니까? 중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중개를 어떻게 밥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개업. 여기는 보수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중개업이니까 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사장님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신 분, 아무리 봐도 자격을 취득하여. 자, 그런 문장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자격 없는 분도 계시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자, 그런 문장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사무소에 등록을 받으신 분을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무소하고 등록에 또 허가 신고 그러면 X입니다. 등록을 받으신 분을 누구라 합니까? 여기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사장님, 실무교육 받으신 사장님, 연수교육도 계속 받아야 되는 사장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사무소, 그리고 등록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둘은 묶어다가 고용인, 고용해서 쓸 거니까 고용인.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고용인.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아래쪽에 바로 이제 중개 보증까지 같이 한번 둘을 묶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요. 자, 그 옆에 이제 소속돼 있는 누굽니까?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 가로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법인에 자, 임원이나 사원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 임원이나 사원을 모두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빼는 게 아니라 포함을 한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포함의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시고요. 여기에 제외 X. 제외는 정말 X가 되고요. 뭐를요? 포함을 한다. 반드시 포함하지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함을 하게 되고요. 포함을 하고 나서 중개 업무를 뭐도 합니까? 수행. 수행 아래다가는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모두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에도 괜찮고요. 오히려 할 때 안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정지를 얻어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확인 설명을 할 의무가 필요할 때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조도 하시는 분, 강하게 수행도 할 수가 있고 약하게 보조도 할 수가 있고. 자, 수행 그리고 보조 다 밑줄을 박스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앞에는 이제 별표 3개를 좀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중개 보조. 자, 보조만 하시는 분이 바로 중개 보조.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박스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 인자가 아니라 아닌자가 맞습니다. 아닌 크게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을 쏙 빼버릴 겁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과 그리고 중개보조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아예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고용이지만 아예 다릅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고용인 중에도 격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 앞에를 빼버리면 소속도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 중개보조도 소속, 같은 의미를 갖게 되니까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이 돼 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도 이제 여기다 예시해 놨습니다. 그 예시도 시험 문제 엉뚱하게 내서 나중에 틀려봐라 했었던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안내하니까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니까 뭐라고 놨습니까? 일반 서무등 밑줄을 꼭 해놓으시고요. 아래다가 확인 설명 X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X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도 X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 수가 아예 없어요. 뭐 때문에? 수행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했을 때는 3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중개업과 관련한 그리고 단순한 자격증이 없으니까 단순까지 얘기해 놨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만 하시는 분. 보조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좀 해놓으시고요. 그 아래다가 수행은 X. 보조만 해야지 수행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거. 했을 때는 몇 학년이라고 했습니까? 3학년 2반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교재에서도 중요한 부분 꼭 밑줄에 해놓으시고요. 별표도 해놓으시고 빠졌나 아니면 또 더 추가됐는지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뭐 한다고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정말 정리를 꼼꼼하게 좀 해서 한 문제 어차피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와 중개업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 괜히 또 중개해놓고 중개업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라고 해놓고 사무소 등록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면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냥 자격증만 취득했다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가 또 달라요. 자격증만 취득하신 분, 장롱 속에다가 매셔 놓으신 분. 대신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요. 월급쟁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가 아예 다르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같은 고용인이지만 뭐를 합니까? 소속은 수행도 할 수가 있지만 뭐는요? 중개보조는 보조만 맨날 운전만 해야 되고 커피만 타고 청소만 해야 되니까요. 업무가 강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내용도 꼼꼼하게 좀 보셔서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만 갔다 오신 분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중개,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4가지 요소 나올 거 반드시 꼭 나와야 됩니다. 괜히 또 중개업에다가 사무소 등록을 해서 그런 데 나오면 아예 X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판 걸었을 때는 한 번도 못해도 여기는 한 번 갖고는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는 한 번도 안 해도 간판 때문에 3학년 2반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격증 없는 분이 계시니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X. 자격증하고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사무소에 등록을 받으신 분. 이분은 기득권이 있으니까요. 중개 폐업을 안 하면 등록 주소 안 받으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이분은 바로 이제 뭐가 없다고요? 자격증이 없어요. 여기입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등록을 했다네 X.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는 분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이 돼 있지만 보조만 하시는 분이 중개보조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둘이 바로 고용인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해서 쓰는 사람인데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보조만 하시는 분.
괜히 나중 확인 설명 잘못됐다가 3년 이하 징역을 받는 법,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우리 사장님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 쪽에서도 이제 괜히 또 중개 보조한테 확인 설명서 써라. 그리고 거리계약서 써라. 실무 쪽에서는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에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 들어가면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를 좀 잘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감으로 용어 정의도 충분하게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좀 지어놓으시고요. 그다음 대비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 한번 기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